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전면에 재검토까지 들어갔던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기존 부지 그대로 현도면에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장섭 청주시장은 이 센터를 폐기물 관련 시설이 있는 휴암동 쪽에 모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결국 막대한 매몰 비용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결국 원래대로 현도면에 지어집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현도면으로 입지 선정된 뒤 그동안 현도면 주민과 입주기업들은 수기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새로 취임한 이장섭 시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수위원회의 TF팀까지 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후 TF팀이 내린 결론은 현도면이 아닌 휴암동. 기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 모아 지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휴암동은 당초 청주시도 검토했던 부지였으나 면적과 비용 문제로 제외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TF팀과 달리 현도면을 택했습니다. 250억이 넘는 매몰 비용이 생기고 휴암동으로 다시 옮겨 짓기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250억에서 500억까지 이렇게 비용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고압 송전선이 있는데 이게 4개 정도가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옮기는 시간들이 다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력이 부실했다는 점에선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곳에서 시작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현도면 주민들은 곧바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존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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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말 입지 재검토로 인해 중단됐던 공사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재개됩니다. 청주시에 새 수장이 들어선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했지만 다른 대안을 못 찾게 되면서 현도 주민 설득이라는 숙제가 도돌이표처럼 청주시 앞에 다시 놓여졌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어제 오후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근로자 한 명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폭발음이 워낙 커 대형 화재가 우려됐지만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솟구쳐 공장 안을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당시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폭발음은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들으면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저도 이제 사무실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제 하염과 이제 연기가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이 공장 안에 있던 다량의 인화성 물질로 삽시간에 번지자 소방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력을 집중했습니다. 주변 건물에 대한 연소 확대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휘팀장 및 지휘관들께서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제1순위. 공장 내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자재까지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북의 대표 전시 컨벤션 센터로 자리 잡은 청주 오스코가 다음 달 개관 1주년을 맞습니다. 우수한 교통망과 다양한 전시 유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후발 주자들의 경쟁 속에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을 바이오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충청권 마이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구축한 청주 오스코.
지난해 6월 시범 운영 후 7개월간 전시 회의는 464건, 전시장 가동률은 44%로 목표치 30%를 상회했습니다. 올해 전시장 가동률도 벌써 47%에 다다른 가운데 2차 전지, 바이오 등 충북의 핵심 산업군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도 열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에너지 파트의 산업 전시회도 좀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올 11월 달에는 월드바이오라고 바이오에 대한 핵심 도시로 가져가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청주 오스코가 주목받는 이유는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등 편리한 교통망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평균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액이 2~3배 이상 높다 보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 오스코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99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900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 오스코 시설 규모는 전국 22개 컨벤션 중 7위. 하지만 서울, 경기, 충남 등 새롭게 개관할 전시 컨벤션들과의 경쟁은 녹록지 않습니다. 호텔, 백화점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후발주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청주 오스코는 인근의 28,000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용지 부지를 갖추고 있지만 시행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머물러야 하는 숙소하고 그다음에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조건들이 좀 더 이 안으로 같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건설 경기 침체 등 상업시설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청주 오스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업용지가 분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부지를 제2전시장으로 한번 확충을 해보는 걸 검토를 해보자.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개관 첫 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청주 오스코가 중부권을 넘어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우암산성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성벽과 4세기 무렵 무덤 등 주요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우암산성은 청주 도심의 우암산 정상부에서 능선과 계곡을 따라 성벽이 이어져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흙을 겹겹이 다져 쌓은 고려시대 성벽과 4세기 무렵 마한 한성 백제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널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충북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발굴 조사를 진행한 청주시는 우암산성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진행된 주민 서명운동에는 당초 목표인 10,000명을 크게 웃도는 15,000여 명이 참여해 진천 군민들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경기 남부,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광역철도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헤세드 헤리티지가 주최한 한미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미국 한인 청소년 20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문화캠프는 육거리 시장과 중앙공원 등을 돌며 청주 원도심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고 한미 청소년 간 우정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향교에서 배우는 전통 예절, 광복절 기념행사도 참가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오창 후계리 소각장 신설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청주시와 업체 간의 법정 다툼이 업체 측의 일부 승소로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업체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신뢰 보호 원칙을 이유로 업체 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무렵 업체 측이 옥산면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걸 막기 위해 양측 사이에 후계리 이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됐지만 이후 청주에 소각장이 너무 많다는 시민 우려가 커지자 청주시가 허가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만 파쇄, 분쇄시설 부분은 부적합 처분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민간 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은 국토부가 추천해온 관행이 있었고 회사의 반대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어제 올해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6,8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수 취소는 다른 지방의회가 잇따라 해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가운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청주시의회도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여론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청주시의회는 해외 연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이어온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현금과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훔치고 또 가로챈 휴대전화에서 1,5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거지가 없이 떠돌았던 A씨는 이후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